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의 주가가 뭐 이제는 밀릴래야 밀릴 수 없는 이 구도를 맞춰갔죠. 바로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인데 이제 연휴간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금 뭐 상당히 순조롭게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마스가 프로젝트 다시 한번 시동을 걸 텐데, 그냥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더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 3자 배정 유증도 납입을 했으니까는 이제 뭐 물량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죠. 3자 배정 유증의 평균 단가도 28,000원에서 29,000원 올라갔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저는 이제 뭐 MRO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HJ중공업의 제3의 호재를 더욱더 빨리, 정말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빨리 이렇게 드라이버를 걸어줄 수 있는 게 저는 고속상륙정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속상륙정. 그래서 이 고속상륙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HJ중공업이 지난 6월 달에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참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속상륙정을 이제 전시를 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이제 호주죠. 호주와 아랍에미리트 사절단이 직접 HJ중공업의 영도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이 고속상륙정 실물을 시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HJ중공업의 고속상륙정을 좀 재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속상륙정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같이 과연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제가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괄목상대할급의 성장성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HJ중공업의 차별적인 독점적인 무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HJ중공업의 고속 상륙정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야, 이거 고무보트 아니냐, 우리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타는 고무보트 아니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 해군이죠. 해군과 미 해병대에서도 전략적인 핵심 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거든요.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는지 좀 하나하나 보자면은, 일단은 HJ중공업의 고속상륙정 LSF2는 최대 속도가 이제 74k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시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속 상륙정의 HA 중공업은 이제 55톤 정도의 무게를 이제 이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1이나 K2 전차 뭐 각각 한 대씩 또는 순 병력으로만 150명 정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주요 임무는 아시다시피 상륙 작전에 많이 쓰입니다. 이 고속 상륙정이 상륙 작전에 많이 쓰이거나 뭐 해병대 수송, 인도적인 구호, 뭐 도서방어 신속 전개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은 미국의 해군이죠. 미국의 해군이 지금 뭐 미국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국가로도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고속 상륙정이 약방의 감초처럼 지금 쓰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속 상륙정은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MRO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정비도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엔진, 스커트 교체 뭐 이런 거를 지금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전차나 항공기처럼 유사한 이런 주기적 MRO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고속 상륙정은 이제 한 대당 25년에서 30년간 운용 가능한 전략 자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작다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이 고속 상륙정에서 지금 비롯이 된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겁니다. 고속 상륙정의 단가죠. 단가인데 일단은 국내 이제 해군으로부터 이제 납품을 하는 가격이 이제 척당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출이죠. 수출 단가가 척당 700억에서 90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척 수출 요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주문 단위가 최소 주문 단위 우리가 뭐 배달 앱 시켜 먹을 때도 뭐 최소 이제 주문 가격이 있는 것처럼 이제 HJ중공업의 고속 상륙정도 최소 주문 단위가 6척입니다. 6척. 그래서 이걸 이제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속 상륙정은 결론적으로는 해병대와 해군뿐만 아니라 그 상위 기관이죠. 이 상위 기관인 해군 첩보부대까지 신속 전개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용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속 상륙정 얘 하나만 독고다이로 떠다녀서 운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냐면은 이러한 대형함에서 이 고속 상륙정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함에는 고속 상륙정을 이제 평균적으로 3척 정도를 이제 품고 출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이런 대형함에 이런 고속 상륙정을 품고 출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요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제 대형 상륙함과 바로 이 고속 상륙정은 커플이다. 같이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결국에는 대형 상륙함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고속 상륙정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커플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못해도 배에서 많게는 4척, 고속 상륙정이 4척, 평균적으로는 3척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뭡니까? 대형 구축함이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하면은 이것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미 해군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고속 상륙정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HJ중공업에 있어서도 뭐가 돼요? 더욱더 빠른 신조 건조의 기회가 가속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올해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미군의 상륙함, 고속 상륙정 말하는 거예요. 상륙정. 여러분들 상륙정. 이거를 왜 한국에서 지금 수리하려고 하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륙함이라는 게 해병대 즉각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자산이지만은 미국 내에서도 부품 노후화, 설계 결함, 정비 지연, 예산 부족 등 뭐 다양한 이유가 뭐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 해군은 기민한 선택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압을 받으면서 강요를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속 상륙정도 여러분들 미국의 조선소에서 원래 건조가 되는 거였습니다.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거가 마찬가지로.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내 조선소도 뭡니까? 요게 다 빠그러졌잖아요. 그냥 다 빠그러져가지고 고속 상륙정 마저도 빠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대형 상륙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고속 상륙정,
요거를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봤을 때, 자, 이에 따라 뭐다, 여러분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상륙함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해외 조성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고속 상륙정의 유일 MRO, 유일 해군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HJ중공업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미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상륙정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LCAC 공기부양령이 이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작전을 전개를 할 때. 그래서 이게 원래는 미국이 공기부양령에 대한 상륙정을 이제 91척 정도를 지금 이제 원래 이게 보유치예요, 기존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65척만 운영 중인데 65척 중에서도 26척이 아예 그냥 뭐 불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25에서 30척 정도가 부족하고 비공기 부양령도 이제 8척이 부족한데 최근에는 이제 신형 LCAC-100, 신형 공기부양령 상륙함, 이 상륙정이죠. 요거에 대해서 73척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척 생산 완료했고 매년 8척씩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아니 그러면 미국이 이거 73척 계획해가지고 신형 공기부양령을, 그러면 이거 현재 24척 생산 완료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HJ중공업의 고속상륙정이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미 해군의 문건을 보면 됩니다. 문건을 보고 이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고속상륙정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연휴를 맞아서 이제 텔레그램 전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휴 특별반을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 특별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바로 미 해군 문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 전략방이 있는데요. 이 전략방은 저 혼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험사 출신, 그리고 은행권 출신, 증권가, 또한 국민연금 출신 등 총 5인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전략방인데요. 전략방 이름이 보시면은 이렇게 여의도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은 내 입맛에 맞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것처럼 이 전략방은 실시간 단타뿐만 아니라 단기 스윙이라든지 성장주나 가치주에 특화된 매매, 다양한 매매들을 주력으로 삼아서 보험사, 그리고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굴려봤던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급등하기 전에, 열차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연휴도 없이 이 전략방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4월 15일 대목이라고 불렸던 이 조기 대선, 이 당시 전략방에서는 이재명 대장주였던 이 코나아이를 3만 원대부터 분할 매수로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눌러서 보시면은 주가가 24%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항상 주식이라는 게 내가 요거를 못 먹었네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은행이라든지 국민연금 출신들의 시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요러한 조정폭, 요러한 눌림목, 요 부분을 정조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가 4월 15일이었고 코나이의 주가가 요때 4월 15일 요렇게 밀리고 있었을 때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나이는 아시다시피 지역 앞에 관련주였고 여기에 있어서 성장과 가치가 당연히 눈에 띄는 남다른 주식이었기 때문에 3만 원대 초반에 잡아서 결국 7만 5천 원이죠. 7만 5천 원에 매매 종료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가 높게 3만 3천 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126%의 수익을 단기에 선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방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국민연금 출신이나 증권가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고, 그러면은 이 시각 자체가 주가 상승에 직결이 되어 있는 요인들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로바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 같이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8월 22일 날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죠. 나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13,000원이었을 때 호가창까지 싹 다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13,000원일 때 평균 단가를 17,000원 이하로 맞추셔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 불가피하고 신규 진입도 넉넉히 가능하시다라고 전략방에서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언제? 8월 22일. 그래서 우리가 나우로보틱스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8월 22일이 언제다 여러분들?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8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 전 구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도 13,000원대 말씀을 드려서 단기 얼마까지 슈팅이 나왔습니까? 27,5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도 이제 단기 스윙 주력주였기 때문에 단기 60% 이상 수익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미리미리 좀 선점을 했었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전략방에서는 바로 매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84,000원에 잡아서 165,000원의 전량 익절을 했기 때문에 전략방에서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과 실시간 단타 등 모든 전략을 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보험사,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과 100%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략방 입장하시면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분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전략방에서는 정말 국민연금 출신들, 증권가와 은행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맥상통하게 통해서 이렇게 또 시그널이 나갔었거든요. 언제? 9월 26일 날에. 9월 26일에 보시면은 SK하이닉스도 자 34만 6,500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9월 26일이 언제죠, 여러분들? 실제로 요 날입니다, 여러분들. 9월 26일이 SK하이닉스의 조정이 대략 5%에서 6% 정도 나온 날. 요 날에 국민연금 출신들과 증권가 출신들, 은행권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에는 눌림목 매수였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아쉬워할지라도 오히려 하락이 제한되는 구간까지 칼같이 이 전략방에서는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SK하이닉스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 당시 호가창 눌러서 시간까지 다 나오죠. 시간까지 나오고 수정된 메시지도 아니고 요렇게 매수가 잡아들여서 3차 매수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우리가 일단 살펴보고 곧바로 연휴 이후에 요거구나라고 우리가 딱 잡아서 금요일 날 바로 치고 나갈 주식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 수익까지 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국민연금, 증권가, 은행, 보험사 출신 등 다양한 출신들의 전문가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전략방에서 물길이 잘 닦여 있고 햇볕 드는 논에다가 모내기 하시면서 수확의 기쁨까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미 해군의 GAO죠. 미국의 회계감사원 보고서. 요게 이제 2023년 11월에 작성이 되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실제 이제 LCA100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겁니다. LCA100 이게 이제 HA중공업의 고속 상륙정보다 이제 사이즈가 약간 더 큰 상륙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륙정 자체가 LCA100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건데 요게 이제 기존 페이퍼상으로는 73척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 가능한 시점과 수량은 10년 이상 뒤로 밀려 있고 30척가량의 전력 공백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서. 자, 근데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륙정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냐면은 LCAC와 SSC 계열. 즉, 다시 보면은 요게 이제 좀 더 큰 상륙정이고 HJ중공업의 상륙정은 요거보다 사이즈가 더 작은 소형 상륙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륙정은 대형 상륙정과 소형 상륙정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 해군이 신형 LCAC-100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대형 상륙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 상륙정은 항모급에서 운용되는 전략급 상륙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HJ중공업의 상륙정은 해병대 전진기지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소형 상륙정이다. 그리고 해외 기지에서 많이 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이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 LCAC-100은 핵심 자산인 것은 맞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모든 해안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다목적 기동력은 결론적으로는 이것보다 몸집이 더 낮은 LSF-2급이 주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륙정의 목적이 뭐예요? 상륙정의 목적은 군함이 속도가 늦기 때문에 군함의 속도, 기동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상륙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상륙정에서도 더 고효율을 뽑으려면은
결론적으로는 대형 상륙정보다는 더 소형 상륙정을 취급을 해야지 오히려 더 큰 효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모든 해안에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국엔 포인트잖아요. 근데 대형 상륙정은 이거를 만족을 못해.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포인트가 이거보다 더 작은 요 소형 상륙정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해군에 따르면은 LCAC-100 요거죠. 요것도 도입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2035년에 도입을 할 텐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해병대는 EABO 수행용 소형 상륙정이 최소 20에서 25척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HJ 중공업처럼 이러한 고속 상륙정이 현실적으로는 미 해병대도 대략 40척 정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오키나와라든지 괌, 하와이, 필리핀, 팔라우 여기에 이제 다양한 모든 해안에 투입될 수 있는 다목적 기동력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 해군이 여러 군데 지금 여러 국가 나가 있으니까는 이 작전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소형 상륙정이 굉장히 많이 더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수출가 척당 8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40척은 거의 뭐 3.2조 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MRO 단가가 제외가 된 부분이고 사실상 MRO도 뭐다 여러분들 HJ중공업이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독점적인 MRO까지 또 담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력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물론 미국에서도 이러한 지금 상륙정을 생산하는 기업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의 텍스트론이 있어요. 텍스트론. 이 미국의 텍스트론이 여기 보이시는 이 LCAC를 생산을 하는데 얘가 미국 내 독점 기업이야. 그러니까 배대지에 기름기가 아주 꽉 탔어. 그래가지고 원래 생산 단가가 이제 900억이었습니다. 한 척당. 900억인데 미국 내에서 본인 혼자만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는 가격을 어떻게 했어요? 갑질해가지고 가격을 1,300억 이상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미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배대지 이거 기름 찼네. 그러니까 이거 기고만장하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텍스트론의 LCAC100이랑 HJ중공업의 이 고속상륙정이랑 이거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 HJ중공업 고속상륙정이 기동성이 더 뛰어나고 가격도 얼마예요? 훨씬 더 싸죠 여러분들. 1.5배 이상 더 쌉니다. MRO까지 서비스까지 제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 해군이 MRO를 만약에 이거 이제 합격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MRO 합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미 해군이 관심 가질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고속상륙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고속상륙정 보시면은 여기에 뭐 포크레인까지 요렇게 이렇게 실을 수가 있는 요러한 사이즈예요. 실제로 보면 큽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크고 요렇게 이렇게 지프차. 미국의 지프차도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이러한 크기의 이제 고속상륙정 HJ중공업도 이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HJ중공업은 MRO를 미 해군의 실사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나올 텐데 그 MRO가 이제 MRO 해라라는 이제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다 여러분들? 미 해군이 HJ중공업의 고속상륙정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 거 모를까요? 안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그럼 니네 고속 상륙정까지 신조로 좀 발주해달라. 신조로 좀 달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미 해군으로부터 요거 이제 추가적인 호재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랑 아랍에미리트에서 이거 지금 인정했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10대 이상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10대 이상씩 각각. 10대 이상씩 필요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이제 과연 얘네한테 미국 정부가 발주를 주겠냐 이거예요. 기름기가 찼는데 배대지 불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HJ중공업이 이제 본업 자체도 이제 더 잘 될 텐데 뭐 추가적으로 뭐 이 부분도 나왔죠. 뭐 3년 뒤 큰 게 쏟아진다 LNG 이것도 제가 이제 엊그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뒤에 250척 발주. 그러니까 이거 HJ중공업이 고속상륙정 그리고 뭐 MRO 쇠빙선 이 쇠빙선도 지금 이거 나와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HJ중공업의 이제 홈페이지인데 이제 특수목적함이죠. 특수목적선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리오노 쇠빙연구선을 건조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그래서 이 아리오노가 얼음을 깰 수 있는 두께가 이제 대략 한 1.5m 정도. 1.5m의 얼음은 깨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러한 이제 기술은 갖춘 요러한 쇠빙선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당연히 이때보다 10여 년이 지났는데 쇠빙선에 대한 기술 수준도 올렸겠죠. 여러분들 뭐 2m 두께 2m 얼음 깨지는 건 뭐 금방 하겠죠. 이러한 부분까지 구축을 했기 때문에 HD중공업의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주분들께 이제 HD중공업 고속상륙적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까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단 하나의 기업만이 이 상륙정을 생산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건 HD중공업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호재가 너무나도 찾으면 찾을수록 파면 팔수록 양파처럼 나오는 주식이 바로 HD중공업이다라고 주주분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제2의 로보티즈 요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꼭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